안녕하세요. 어제 한 8시쯤 됐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 그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는 그 고아원에서 만나 이제 자라면서 서로 이제 사춘기 때 이렇게 이제 오빠 따르면서 저거 했는데 나와가지고 2살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32살. 남편은 지금 본인은 이제 30, 30인데 28살에 이제 결혼했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좀 쓸쓸했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고아원 친구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 성장 과정에서 다 이제 알았던 그 친구들을 이렇게 와주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좀 원하는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위에 이렇게 상의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 어머님들이 계시면은 이것저것 들은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 이제 뭐 어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제 일단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없으니까 일단 산부인과 갔는데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그 사주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몸이 손발이 굉장히 좀 차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손발이 좀 차갑고 이 배도 좀 냉한 느낌. 그렇죠. 차가웁니다. 보통 뭐 소음인 체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 이런 상태에서 임신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사주에서 이런 거 분석이 가능한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건 사주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사주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사주를 보러 다닌 적도 한 번도 없대. 근데 이제 임신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어떻게 보시게 됐나 봐.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하신 건데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이 젊은 친구들 이제 이 결혼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부모님들이 그 음으로야말로 많이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계셔야지, 특히 엄마가 계셔야지 내가 어떻게 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상의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이렇게 물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얼어 있는 상태, 몸이 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좀 처음에는 와닿질 않는데, 아니 내는 정확하게 체온도 일정하고, 뭐 내가 얼어 있다는 거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어떤 기운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가을하고 겨울인자가 많으면, 특히 겨울인자가 많으면요, 몸이 우리가 얼어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착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얼어 있다 그러면. 햇빛이 있어야지 뭐 녹여가지고. 그리고 온도가 적당해야지 모든 생명력이 태어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장할 수가 있잖아. 여기서 이제 취약한 게 뭐냐면 화가 없어요. 이 화가 없잖아. 화가. 이렇게 되면 햇빛이 없는 거야. 햇빛. 아니면 정 하나도 있었으면 좀 나을 텐데 그것도 없어. 이런 상태니까 실제로 본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몸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조금 이제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특징적으로 정확히 나와요. 한난 조습에서 이 한하다는 건 차갑다는 뜻이야. 얼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습은 어떻게 돼? 습. 우리가 습하다 그러죠.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오면 습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겨울에 습하고 한한 상태에서 꽁꽁 얼어붙은 거야, 이 자체가.
여기 따뜻한 기운이 적고 좋아하다는 건 이게 말라 있다는 건 아무리 차가워도 이 말라 있으면 언다는 그런 뭐가 이렇게 꼼꼼한다는 보다는 차가움을 느낄지 몰라도 이렇게 습한 경우는 완전히 얼음처럼 얼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몸 자체 기운이. 여기서 보면은 자 계유년 을축월 기해일 계유시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봄 여름은 따뜻하죠. 봄 여름 봄 따뜻하고 여름에 덥고 가을에 서늘하고 겨울에 춥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가을하고 겨울 기운이 많다는 거는 내가 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겨울 기운이 많을 때. 자, 여기 겨울이죠. 이것도 겨울이고, 이것도 겨울이고, 이것도 겨울이에요. 이거 가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 겨울,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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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봄 기운하고 여름 기운이 있어야지 이 조화를 맞추는데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생명이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년은 온도가 딱 좋잖아요. 햇빛도 이렇게 잘 비춰주고 그 온도가 딱 올라갔을 때 이때 씨앗을 어떻게 돼? 땅에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바로 한 일주일 내에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경우. 근데 한겨울에는 이게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동지섣달. 우리가 보통 엄청나게 가장 추울 때 있죠. 이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차갑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남도숲에서. 그럼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여자는 음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자, 음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주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 개수, 을목, 기토, 계수에서 이 우리가 다 음으로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음으로만 돼 있는 걸 우리가 팔자 중에서 음팔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한테 음이 많다는 거는 상당히 어떤 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화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똑같아요. 남자 사주인데 남자는 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또 양팔통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중구난방 통제가 안 돼. 남자가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뭐랄까 축소된다고 해야 되나? 모든 게 이렇게 정적이고 얼어붙는 상태.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음팔통이 있으면요 좀 내성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불면증, 무기력증, 신경 과민하고 신경쇠약, 하여튼 이런 어떤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때에서 이런 게 다 내 몸으로 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조화를 맞춰야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기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야. 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많다는 거는 임신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산부인과보다는 용한 한의원이 먼저 나가는 거. 자, 이렇게 손발이 차갑대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거든요. 그냥 한의원에 안 갔던 사람들도 손발이 차가울 때는 귀가 잘 소통이 안 된다든지 냉하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이런 체질적인 것 같은 이렇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겠다든지 무슨 한약을 먹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한번 가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나와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거. 집안에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내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애 키울 때 상당히 아쉬워. 아이가 갑자기 취해가지고 힘들다든가 또 본인이 또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때문에 힘들 때 그걸 위에 경험 있는 어머니가 계시면은 그럴 땐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물어볼 때가 지금 없잖아.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전화하신 것만 해도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라든가 소스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1차적으로 그냥 한의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한의사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차갑다는 거는 온도상으로 뭐 36.5도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찬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이 손발에 어떤 이 차가움 그러니까 기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액이 먼저 하잖아요. 혈기 젊었을 때 나이 먹으면 기혈로 가죠. 기혈. 자,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혈기로 뭔가를 이 기운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혈기로 뭔가를 하니까 이 기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 자꾸 기 얘기가 이렇게 이 귀에 이렇게 자꾸 관심 있게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를 따라 혈이 흐른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이 혈이 앞에 들어오고 기는 나중인데 나이 먹으면 기가 앞에 들어오고 혈이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는 이런 기 얘기하면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뭐 그건 관심도 없고 혈기가 왕성하니까 내가 뭐든지 뭘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왕성하니까 젊었을 땐 무서운 게 없잖아. 근데 막상 이렇게 결혼해서 자 아이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자료를 많이 찾아봐도 이렇게 와닿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의원에 한번 가서 맥을 짚어보시고 아주 고전적인 것 같고 뭔가 이 양의학처럼 딱 믿음이 확신이 안 서잖아. 한의원에 가면 긴가민가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기운을 관찰하는 쪽이 이제 한의 쪽이니까 몸 전체 흐름을 체킹을 해주니까 가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뭐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임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때 또 무기력하고 또 신경도 굉장히 또 과민해. 누가 무슨 얘기하면 우울하고 또 기본적으로 여자인데다가 이 음이 8글자가 다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어떤 말 한마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한의원에 한번 가서 맥을 짚어보고 가면 금방 얘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찬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더욱배 해주는 어떤 보통 진찰하고 나서 이제 한약을 우리가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열을 여기서 해줄 수 있는 한약재로 이제 약을 지어서 먹으면은 그게 금방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다른 거는 이 사주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찬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좀 치료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합당해. 다른 것보다.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옷을 볼 때 요즘 이렇게 환절기 때 이 옷을 좀 많이 끼워 입어도 괜찮아요. 외모가 옷 냄새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내 몸이 차가우면 안 되니까 옷을 많이 끼워 입는 것도 괜찮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컬러로 치면은 이 적색 계통, 빨간색 계통의 어떤 언더웨어를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나한테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몸이 차가운 기운을 더운 기운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마도
한의에서 여쭤보시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내분도 서로 두 분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위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민간요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 다쳐가지고 뭐 골절되고 이런 거는 양의에 가서 뭐 수술하고 그다음에 깁스하고 뭐 이런 거지만 그거 이외에 민간요법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한 이후로는 이제 그런 거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모든 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번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짠하잖아. 엄마 특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어떤 얘기를 내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좀 듣고 이렇게 금방 답답할 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당황할 일이 없고 이렇게 우울할 일이 별로 없거든. 뭐 그거에 어차피 주어진 현실이니까 현실에서 출발하면은 그렇게 가서 이제 임신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하나 이제 경험을 쌓으면은 이제 당황할 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 예쁜 아기 잘 이제 가셔서 또 낳고 둘이서 사랑을 하시면서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제 꾸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